재혼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녀는 제 재산만 노렸어요. 지금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한때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 도매로 큰 돈을 벌었던 제가 이제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말을 하며 하루를 버팁니다. 재산도 가족도 다 잃었어요. 자식들은 저를 외면했고 재혼한 아내는 제 등을 돌렸죠. 이 모든 게 제가 내린 선택 때문이었어요. 1970년대 제가 30즈음이었죠. 그때 저는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를 했습니다. 작은 트럭 한 대가 제 전 재산이었고 그 트럭에 옷을 가득 싣고 백화점과 도소매 가게들을 돌아다녔어요. 새벽 3시에 동대문에 나가고 해질 무렵에야 귀가했죠. 동대문 시장은 늘 활기찼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목청 높여 외치는 상인들, 트럭 사이를 뛰어다니는 사입삼촌들, 택배 박스를 찢어 분류하는 여직원들, 그 속에 저도 섞여 살았어요. 처음엔 거래처 하나 얻는 것도 힘들었지만 점점 저를 믿는 가게들이 늘었어요. 최 사장, 당신 옷은 질이 다르네. 그 말 한마디에 보람을 느끼며 더 열심히 뛰었죠. 한 번은 서울의 큰 백화점에서 수천 장의 여성용 블라우스 주문을 받았어요. 제게는 기회였고 동시에 위기였죠. 직원들과 밤을 새며 옷을 포장하고 트럭을 돌려 물건을 날랐어요. 마감 하루 전 마지막 박스를 싣고 백화점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그 담당자가 절 보며 말했죠. 최 사장, 당신 덕분에 이번 시즌 넘겼어. 오늘 밤 한잔하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노고를 알아준 순간이었어요. 그날 마신 소주 한 잔이 그렇게 달았던 적이 없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큰 거래처를 여럿 확보했고 1980년대 초엔 동대문에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을 한 채 마련했습니다. 건물 1층엔 제 사무실이 들어섰고 위층은 세를 줬죠. 누가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절 제 옆엔 아내 영자가 있었어요. 영자는 시장에서 저를 도왔고 집에선 두 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민수와 지연, 제 아들과 딸이죠. 민수는 공 차는 걸 좋아해 축구화를 사줬고 지연이는 피아노 앞에 앉으면 몰입했어요. 저는 장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얼굴을 보는 게 낙이었어요. 영자가 그러더군요. 병철아, 우리 자식들만 잘 크면 됐지 뭐.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저도 그땐 그 말이 다인 줄 알았어요. 1980년대 중반 사업은 더 커졌어요. 수입 의류도 들여오고 청바지 브랜드도 유통했어요. 경쟁 상인과 마찰도 있었지만 저는 원칙을 지켰어요. 한 번은 경쟁자가 거래처를 뺏으려 제 뒤를 캐고 다녔죠. 하지만 결국 품질로 이겼어요. 그 상인이 나중에 저를 찾아와 최 사장, 내가 졌어. 당신은 시장의 근영이야라고 했어요.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로는 흐뭇했죠. 그런 소리를 듣고 살면 몸은 고되도 견딜 수 있더군요. 시간이 흘러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사업 규모를 서서히 줄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대학을 졸업했고 지연이는 음악교육학과로 진학했어요. 전 동대문에 건물 2채를 더 샀고 장사는 점차 접으며 임대 수익으로 여유 있게 살 계획이었죠. 아내 영자와 함께 동네 산책도 자주 하고 손주가 생기면 놀아주는 상상도 했습니다. 삶이 조용히 무르익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1999년 아내가 쓰러졌어요. 진단은 췌장암, 병세는 빠르게 악화됐고 병원 생활은 석 달을 넘기지 못했죠. 영자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 지연 잘 부탁해. 당신 혼자도 잘 살아야 해요. 그 말을 끝으로 영자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하루였어요. 시장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살아도 마음속에서 소리가 사라진 날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살았어요. 민수는 회사를 다니며 바빠졌고, 지연이도 결혼해서 분가했죠. 두 아이는 자기 인생을 꾸려갔고, 저는 점점 혼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최 사장님, 이제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편안함이라는 건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이에요. 건물 임대료로 생활은 어렵지 않았지만 마음이 텅 비었어요. 밤마다 영자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당신도 보고 싶지. 근데 애들한텐 말 못하겠어. 괜히 부담 줄까봐. 외로움이 서서히 삶을 갉아먹고 있었죠. 2018년 봄, 경로당에서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미영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어요. 58살, 저보다 18살이나 어렸죠. 나이에 비해 고운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병철 씨, 혼자 밥 드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드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오래된 익숙함 같은 게 있었어요. 무심코 같이 식사하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어느새 우리는 자연스레 말이 트이게 되었죠. 미영은 과부라고 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오랜 세월 혼자 지냈다고 했죠. 그 말이 어쩐지 제 사정을 위로해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혼자 밥 먹는 외로움 말없이 눌러두던 그 공허함을 그녀가 먼저 알아봐 준 것 같았어요. 그해 여름, 제가 감기로 심하게 앓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집에 틀어박혀 끙끙 앓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병철 씨, 저예요. 죽 끓였어요. 미영이었어요. 죽통을 열자 고소한 향이 퍼졌고 그녀는 내 곁에 앉아 수저를 들게 했습니다. 아픈 몸보다 그 마음이 더 따뜻했죠. 그날 이후였어요. 마음이 조금씩 기울어졌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낮에는 안 흔들리던 것이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귀청이죠. 그녀가 손을 뻗은 건지 내가 먼저 기대려 한 건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가장 먼저 민수가 나섰어요. 아빠, 그 여자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났어. 말투도 너무 능숙해.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민수는 미영이 과거를 조사해봤다며 예전에 돈 많은 노인과 엮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미영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내 영자를 떠나보낸 뒤 처음으로 다시 살아보려는 내 마음을 왜곡된 눈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도 반대했죠.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그런 결정을 해요. 하지만 지연이는 직접 미영을 만나보고 나서는 다소 누그러졌어요. 미영이 특유의 부드러운 태도로 지연의 마음을 건드린 걸지도요. 아버님 혼자 지내는 게 안쓰러워서요라는 미영의 말에 지연이도 쉽게 대꾸하지 못했죠. 며느리 은정이는 단호했어요. 가족 모임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죠. 아버님, 그 여자 믿으면 안 돼요. 재산부터 명확히 정리하세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은정아, 내가 내 재산도 관리 못할 사람으로 보여. 그 말은 제 자존심이었어요. 저는 아직 이성적이라고 누굴 판단할 만큼은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 와중에 사위 동현이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재혼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결혼 전에 재산을 법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니까요. 그 말이 사실 제일 합리적이었지만 저는 듣기 싫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면서까지
그런 계산적인 결혼은 안 하겠어. 2019년 봄, 우리는 조촐한 예식으로 재혼을 했습니다. 작은 식당 홀에서 가족 없이 둘만의 결혼식이었죠. 미영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병철 씨, 나랑 평생 같이 살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그 손을 붙잡은 게 내 노년의 두 번째 시작이라 생각했어요.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미영은 아침이면 미역국을 끓였고 식탁에 자그마한 꽃병도 올려놨어요. 예전엔 혼자 밥 드셨죠? 이젠 저랑 같이 드세요. 그녀가 식사를 챙겨줄 때마다 나는 외로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자식들과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이젠 아버지가 미영 씨 말만 듣는다며 연락을 줄였고, 지연이는 명절에도 태민이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외로움 대신 미영에게 더 기대게 되었어요. 애들이 뭐래도 내가 곁에 있을게요. 미영은 늘 그렇게 말하며 내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병철 씨, 우리 통장을 하나로 합치면 어때요? 같이 쓰는 게 부부죠.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부부로서의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대문 건물 한 채를 미영 명의로 바꿔주었고 일부 저축도 그녀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파국의 시작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결혼 1년이 지났을 무렵 미영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병철 씨, 동대문 건물 말고 나머지도 같이 관리하면 어때요? 우리 노후는 내가 더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다른 건물도 팔자는 이야기를 꺼냈죠. 저는 망설였어요. 미영아, 그건 애들 목도 있는 건데. 그러자 미영은 서운하다는 듯 말했어요. 병철 씨, 나를 못 믿는 거야. 부부가 같이 사는데 왜 자식 눈치를 봐? 그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결국 저는 또 양보했죠. 남은 저축 일부를 미영 명의로 옮겨주고 공동계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즈음부터였어요. 미영은 점점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밥을 거르고 외출이 잦아졌죠. 친구 좀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귀가가 늦는 날도 많았어요. 제가 묻기라도 하면 짜증을 냈죠. 내가 어디 가는 게 뭐가 문제야? 나도 사람인데 자유 좀 누리면 안 돼. 2021년 가을, 저는 갑작스러운 심장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심장 판막 이상으로 입원을 했고 몇 주간 병원 신세를 졌죠. 그때 미영은 간호를 하러 병실에 왔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약을 직접 챙겨주겠다며 간호사에게서 처방전을 대신 받았습니다. 하루는 약을 먹고 너무 어지러워 병원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이 용량은 어르신 체중에 비해 과합니다. 누가 조제했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약을 건넨 손, 매일 차려준 밥, 다정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설마 미영이가 일부러? 생각이 들자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미영은 점점 더 무심해졌어요. 아침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집안일은 뒷전이었죠. 하루는 말다툼 끝에 미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철 씨,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가족한텐 민폐야. 그 말이 제 등을 덜컥 내려치는 듯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남은 재산이라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3년 초 미영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왔어요. 이유는 생활비 미지급과 정서적 학대.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변호사를 대동해 수차례 증거를 만들었더군요. 사진, 통장 내역, 문자 기록까지. 그녀는 준비된 사람이었고 저는 무방비한 노인이었어요. 법원에서 권고 조정이 들어왔고 동대문 건물 2채 중 1채와 남은 저축의 절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죠. 최 사장님, 더 끌면 전부 잃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의하세요. 그날 사무실 앞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왔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녀가 날 떠났다는 사실보다 내가 끝까지 믿었다는 게 더 쓰라렸어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짧게 말했어요. 아빠가 다 망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지연이는 문자 한 통 왔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다시 전화한 적이 없어요. 손자 태민이 생일에 찾아가 볼까 하다가도 내가 환영받지 못할 걸 알기에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 반지하 원룸에 살고 있어요. 창문은 높고 작아서 하늘 한 조각만 보입니다.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TV는 늘 꺼져 있어요. 예전엔 그렇게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 말 한마디도 들을 사람이 없네요. 매일 새벽 눈을 뜨면 후회부터 합니다. 왜 그때 아이들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내 외로움이 이성보다 앞섰을까? 영자와 보냈던 그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영자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오릅니다. 병철아, 사람은 사람만 보고 살아야 해. 돈은 따라오면 좋은 거지. 앞세우면 다 잃는 거야. 저는 이제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신뢰도, 가족도요. 남은 건 후회와 외로움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누군가 듣는다면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황혼의 재혼은 신중히 하세요. 외로움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더 중요한 건 재산이 아니라 신뢰, 정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겠지만 언젠가 손자 태민이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할아버지는 늘 너를 그리워했다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 어릴 때 축구공 사주고 골 넣으면 그게 박수 쳤던 사람, 그게 나야. 태민아, 노후 사연에서는 우리가 미처 듣지 못한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